그리고 일을 하면서 가장 우리가 이제 사실은 이 원자력 증정 수소라는 게 원자력 공부가 전부 다 똑같은 조건이래요. 이 똑같은 조건에서 울진이 선정되기까지는 거기에 대한 이 다른 전략, 또 이 전략이 대통령실을 비롯해서 산업부, 또 국토부, 여기에 정확하게 전달시키는 이러한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가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이 값싼 전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나라 구조상에서는 전기 가격이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울진만이 값싸게 전기를 활용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하는 부분들을 여기에서 알기 쉽게, 그러니까 분산된 전력이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이 알기 쉽게 이해를 시켜드리고, 또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은 우리가 SMR이든지 NMR이든지 이러한 부분에 대처를 해서 또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의 대체 전략, 이러한 부분들을 설득시키는데 또 다른 경우가 우선권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이 일을 하는 데는 결국은 아까 대통령께서 얘기를 했지만은 이 고열과 또 한수원 전기를 직접 이용하는 부분, 이 부분에서 한수원이 또 연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한수원의 협조를 끌어내는 부분, 이러한 부분들이 다 같이 맞물려서 성공이 되었다는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또 이 유치, 저도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하면서 전국에서 수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고 있는 줄,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 각 대기업에서 수소에 대한 연구를 이렇게 많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번에 보니까 전체 전국의 대기업들이 수소 이 사업을 만든 부분들이 최고 등급들이 다 맡고 있더라고요. 적어도 부사장이나 사장급에서 이 수소 사업들을 다 맡아서 대기업들이 다 연구를 하고 있었고, 그러한 대기업들이 또 우리 울진에서 한다면은 와서 같이 하겠다. 우리가 이 산단 유치가 되면은 거기에 입주를 하겠다는 의사를 다 끄집어 냈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심사를 해보면은 또 저기 기억을 하면은 심사를 하는 분들이 어디에 주력을 두고 있느냐, 결국은 이 사업이 울진에 갔을 때 성공을 할 수 있느냐, 전 국민한테 기회가 될 수 있느냐 하는 이러한 관점에서 또 테스트를 합니다. 그게 현지의 실사라든지 이 보고를 할 때 질문에 보인다는 그런 거거든요. 또 이러한 부분들은 제가 그동안에 많은 기록을 경험을 하면서 모든 경험들이 또 거기에 같이 작용을 할 수가 있었고, 여러 가지 이 주변에서 도와주신 모든 분들, 이러한 부분이 이번에 상당 선정됐는데 큰 힘이 되었다. 또 이 도로에서도 사실 경상북도 입장에서 봤을 때 세 군데가 다 선정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철희 도지사께서 아주 강력하게 또 지원을 하셨기 때문에 아마 경상북도 세 군데가 전체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까 나왔습니다만 스케줄표에 나와 있지만은 실제로 이제 이 가면서 예비 타당성 검토라든지 전체 우리가 MOU를 맺은 기업들이 어떻게 배치를 하고 기술적으로 어떻게 이제 사업 배치를 하느냐 하는 이러한 세부 계획들을 다 짜야 됩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는 지금부터입니다. 지금부터 일을 하고, 과연 또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법을 세 가지 법을 전기 판매 법이라든지 이러한 법을 고쳐서 그대로 갈 거냐, 법이 안 됐을 때, 또 법 고쳐지는 소명이 안 됐을 때 다른 대안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 이러한 부분들 대안을 다 세워서 사업이 무사히 될 수 있도록 끌고 가야 되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간에 산업 단지 유치부터 하자. 단지 유치를 했을 때 이 모든 후속 일들이 쉬워지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 이제 힘을 쏟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그동안 원자력이 우리나라의 기여를 한 바가 굉장히 큽니다. 지금 어느새부터 전기세 대란이 일어날 거예요.
그동안의 탈원전 정책을 한 결과 지금 그전에 원자력 전기를 많이 썼으면은 지금은 46원입니다만은 그전에 60원짜리 그러니까 60원과 46원짜리 전기를 써야 되는 부분들을 탈원전 정책으로 해서 이 100원이 넘어가는 전기들을 많이 쓰느라고 한전 적자가 많이 돼 있죠. 한전 적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 이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가스값이 끊어지 올라 버리니까 지금 난방비 대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그 가스 발전소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원가 부담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겹쳐서 지금 이 한전 이제 고전을 내지 못하고 있는데 이것도 앞으로 국가적으로 봤을 때 큰 숙제입니다. 근데 이러한 부분의 과거에는 우리 한수원에서 원자력을 이용한 전기를 확보를 해가지고 그동안에 산 전기를 공급을 해줬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모든 발전소가 열을 떼야 되거든요. 열을 떼서 열을 발생을 시켜서 수증기를 발생시키고 이 수증기가 표면을 돌려서 표면이 이제 발전기하고 연결해서 전기를 발생시켜주는 겁니다. 이건 모든 발전소의 공통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연료 부분에서 원자력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부분들은 다 수입이에요. 가스든가 기름이든가 석탄이든가 다 수입입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가 이성으로 인해서 그동안 이러한 부분도 수입을 해오던 부분을 막아줬죠. 이제 막아주고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해서 원자력이 그동안 기여를 했는데 그동안 원자력이 거기에서 전기 에너지로 기여를 한 부분보다가 더 큰 부분이 있는 게 이제 앞으로 열입니다, 이게. 열적으로. 이게 바로 수소가 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사우디에서 싣고 오는 LNG 가스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생활에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이제는 앞으로 수소로 대체를 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 이 수소로 대체를 하는 부분이 저희가 만드는 원자력 수소로 이 원자력 수소를 만드는 거를 결국은 울진에서 리더를 해서 정부에서 한수원이 하도록 유도를 해줘야 됩니다.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저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울진이 해달라고 해야 되지만은 울진에서 하라고 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대한민국 앞으로 경제를 생각한다면은 울진에서 수소를 만들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런 거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우리나라가 LNG 가스를 이렇게 값싸게 쓸 수 있는 게 저 사우디에서 싣고 오잖아요. 사우디에서 싣고 오는데도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손쉽게 쓰는 거는 우리나라 조선소들이 배를 잘 만들어서 잘 싣고 오는 게 싸게 싣고 오는 겁니다. 이게. 그 LNG를 싣고 오면 물로서 싣고 와요. 액체로서. 액체로서 싣고 오는데 싣고 와서 가스를 시킬 때는 부피가 600배로 늘어나가지고 그만큼 경제성이 있어지는 거예요. 수소는 똑같거든요. 수소도 이동을 시키고 이렇게 할 때는 물로 변환시켜서 그 물을 싣고 가서 수소는 800배로 늘어납니다. 800배로 늘어나는 수소가스를 써서 쓰게 되면은 그래서 울진에서 생산을 하더라도 실제로 생산량이 늘어난다면 우리나라만이든지 서해든지 심지어는 외국까지 이런 수소 운반선을 통해서 싣고 나를 수 있고 거기에서 우측 탱크에 저장했다가 그 지역을 이 배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전체 산업에 대한 전 주기가 우리 울진을 중심으로 해서 앞으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을 했을 때 울진에 그러한 기반을 만들고 대한민국 경제에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한다면은 앞으로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 이제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러한 부분에 힘을 보태준다면은 울진에서 앞으로 수소, 정경 수소 단지를 만들어가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또 힘이 될 것입니다. 이런 도움을 우리 언론에서도 많이 좀 이끌어 주시고 많은 홍보를 해 주시기를 앞으로 울진에서 수소를 생산했을 때 우리나라 전체적인 이 경제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을 많은 이 홍보를 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이 참석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이 자리에는 없습니다만 내일 모레 또 저희가 선포식을 할 겁니다. 그때 당원도 발표를 하고 또 다시 한번 더 우리 박영진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주호영 원내대표 또 나머지 우리 시민의 수소 국가 산단 유치를 위해서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 우리 국민들에게 다시 한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업단지는 원자력 청정 수소 생산 특화단지 조성과 수소산업 전주기 산업단지 조성을 목표로 주변면 후정리 이런 약 한 48만 평에 3,996억 원을 들여서 올려부터 해서 한 2030년까지 7년간 이렇게 조성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 현황입니다. 민선 8기 핵심 공약 사항으로 2022년 7월 1일 반영을 하였고 2022년 10월 21일 신규 국가산업 후보지 지정 제안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했습니다. 2022년 10월 26일 국토교통부 주관 설명회 개최 및 제안 발표를 하였습니다. 여담이지만 통상적으로 정부 공모사업에 해당 부서장이나 또는 좀 중요하다 싶으면 부호 단체장이 가서 이렇게 제안 발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산단 자체가 울진이 앞으로 소멸의 길로 갈 것인가, 상생의 길로 갈 것인가, 아마 군수님께서 평생 기업에 몸담으면서 아마 직감적으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아마 느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군수님이 한 일주일간 저녁에 김밥 먹으면서 이 발표자로 일일이 다 듣고 체크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해서 제안 발표를 하였고 또 11월 23일 현장 실사 때도 군수님 직접 그렇게 대응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이런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은데 군수님 박수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더불어서 또 2주간의 짧은 기간이지만 한 2만 명이 넘는 그런 군민들이 동참을 해주셨고 또 군의회도 의회 차원에서 조성 촉구 결의안 채택해서 전달하고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까 잠깐 말씀드렸듯이 11월 23일 평가단 현장 실사가 있었고 지금 발표가 19개소 신청에 14개소 선정이 되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5군데 선정해도 저희 울진군은 아마 들어가지 않았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배경에는 요게 1월 3일 국토교통부 장관이 대통령께 업무 보고를 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하고 보도 자료를 배포를 했는데 거기 보면은 원자력 수소 생산과 우주 발사체 등 전국 10여 개소를 국가산단으로 지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그 메인으로 이렇게 이름이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의미가 있다라고 하여튼 판단을 그렇게 했고 그리고 어제 아래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오늘 최종적으로 후보지 유치 발표를 하였습니다. 다음 울진 원자력 수소 국가산단 관련해서 저희들 보시듯이 이렇게 MOU 했는 그런 기업들이 국내에 그런 내노를 하는 정말 좀 대기업들입니다. 수소 관련해서는 내노를 하는 그런 대기업들 모두 참여해서 울진군과 함께 하기를 희망을 했고 또 국가산단 관련해서 이런 큰 기업들이 울진군의 수소 쪽에 투자 계획을 합해서 이렇게 용역업체에서 이렇게 분석을 하기로 전체적인 투자 효과가 총 한 3조 5천억 원, 그리고 생산 유발 효과가 약 7조 1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가 약 한 2만 4천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추정하고 있습니다. 토지 이용 구상입니다. 산업시설 용지가 83만 5천 제곱평방미터, 복합시설 용지가 10만 4천 제곱평방미터, 공공시설 용지가 43만 8천 제곱평방미터, 기타 18만 9천 제곱평방미터에서 총 15만 7,827 제곱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향후 일정입니다. 오늘 후보지 선정 발표가 있었고 올해 5월쯤 사업 시행자를 선정해서 11월경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고 내년 9월에 실시계획 수립 용역 착수하게 되면은 한 2025년 6월에 국토교통부에 승인 신청을 할 그런 계획이고 한 2개월 정도 심사를 거쳐서 국가산업단지 승인은 한 2025년 8월경에 이렇게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승인이 되고 나면은 토지 보상이라든지 또 보상이 이루어지고 또 착공, 준공까지 해서 이 전체 기간은 한 7년 정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의 이런 산단 추진 일정을 보면은 사실 조금 계속 이렇게
늦춰지고 딜레이된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이번 정부에서 12월 중순에 발표하기로 했던 게 이렇게 약간 발표가 늦어지는 그런 배경에는 그렇게 계속 6년, 7년 이렇게 딜레이되는 그런 부분은 상당히 이렇게 축소하기 위해서 부처 간에 정부 부처 간에 그런 협의 의견 거친 그런 조율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발표가 조금 늦어지는 그런 면이 있다는 걸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건 조감도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선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지만은 이제 우리 울진도 인구 소멸 또 지방 소멸 이러한 이 인구 감소에 대한 위기가 많이 눈앞에 닥쳐와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국가 산단 유치가 됨으로 인해서 앞으로 이 고용 유발 효과를 비롯해 가지고 인구 증가 효과 이러한 부분에 이 경제적 효과에 많은 울진 경제에 기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탄소 중립 시대에 우리나라가 우선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수소 전주기에 대한 이 산업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때에 원자력의 저렴한 전기를 활용을 해서 이 수소를 생산을 한다면 우리나라가 타 산업에 또 이 경제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 전폭적으로 이번에 이런 기회를 주신 이 정부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으면 그걸로. 예, 아까 했던 몇 가지만 드릴게요. 예. 하셨던 말씀 좀 간단하게 예, 부탁드릴게요. 일단 이번 유치의 가장 핵심적인 비결 말씀해 주시죠. 카메라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이번에 가장 이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원자력 전기를 활용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또 우리나라 제도상으로 다 똑같은 조건에서의 전기를 쓴다면은 경쟁력이 없겠죠. 그렇지만 울진은 앞으로 3, 4호기가 완공이 되면은 비송전 전력을 활용을 해서 가장 경쟁력 있게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러한 부분이 가장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앞으로 과제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전기를 할인 문제나 그리고 뭐 기업 유치를 위한 정부여건 대상 같은 과제가 있을 텐데 뭐 핵심 과제에 대해서 몇 가지만 더 짚어주시죠. 예, 앞으로는 우선 이러한 각 사업에 대해서 이 수소 실증 생산에 대한 이 예타 통과 부분이 가장 먼저 선행이 돼야 되겠습니다. 예비 타당성 검토에 통과할 수 있는 이러한 준비를 해야 되고 또 지금 현재 그 앵커 기업들에 대한 배치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이 기업들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또 기술적으로 재배치를 하는 이러한 문제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결국은 우리 수소 사업 추진단을 구성을 해서 전국에서 가장 이러한 부분에 경험이 있는 인력을 같이 확보를 해서 추진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정도 하죠. 네, 네. 감사합니다.